직사각형 그러니까 27강의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는 배열, 결합, 분해, 경계 및 지우기 명령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학습 목표는 직사각형 배열과 원형 배열, 결합, 분해, 경계, 지우기 명령을 익히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였습니다. 배열 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은 명령어가 우리가 배열을 영어로 array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 array를 해야 되겠죠. array 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열을 명령을 잘 쓰게 되면 동일한 패턴의 벽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동일한 패턴의 무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벽지 같은 데 사용하는 무늬라든지 동일한 문양이 지속적으로 원형으로 반복되거나 직사각형 배열을 할 때 그때 동일한 배열을 계속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게 아니고 문양 하나만 그리면 반복되는 것은 이 배열 명령을 써서 저절로 이렇게 나머지 배열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명령은 수정 패널에서 배열이라는 것을 찍고 들어가도 되고요. 이렇게 직사각형 배열로 모양으로 생긴 이 아이콘을 찍고 들어가도 되고 홈 수정 배열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직접적으로 array라고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시면 배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대화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 대화창에 우리가 원하는 옵션들을 입력해서 배열 명령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배열은 원형 배열과 직사각형 배열 두 개가 있는데요. 그중 지금 시간에는 직사각형 배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배열은 rectangular array라고 써놨는데요. 선택한 객체의 행과 열의 방향으로 원하는 개수만큼 원하는 간격으로 다중 복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행의 수와 열의 수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행의 수를 여기다 입력하고요. 행의 수를 여기다 입력하고 열의 수를 여기다 입력하게 되고요. 행 간격 띄우기와 열 간격 띄우기를 좀 많이 띄울 거면 이렇게 좀 더 띄우면 되겠죠. 1mm만큼 띄웠네요. 여기는. 그리고 배열 각도 등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입력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객체 선택을 하는 거 중요하죠. 도면 중에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어느 객체를 선택을 할 건지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문양이 반복되는 그런 벽지나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것들도 이 배열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이 동일 패턴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입력하거나 그릴 수 있죠. 그래서 객체 선택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서 객체 선택을 완료시키고요. 객체가 선택이 되면 한 개의 객체를 선택했으면 한 개의 객체가 선택됐다고 이렇게 뜹니다. 두 개의 객체를 선택하면 두 개가 선택됐다고 뜨겠죠. 이렇게 뜨면 이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직사각형 배열 중에 행과 열의 수를 각각 3개씩 변경시키면 미리 보기 창에 다음과 같이 배열 복사될 3행 3열이니까 9개죠. 행의 수가 3개고 열의 수가 3개면 열이 이거죠. 행이 이거고요. 행 3개, 열 3개. 이렇게 9개가 배열이 미리 보기로 나타나는 거죠. 객체 사이드의 거리도 행 간격 및 열 간격 띄우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객체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배열과 배열 사이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 간격과 행 간격을 얼마큼 지금 행 간격은 150mm로 띄라고 지금 화면에는 나타나고 있고요. 열 간격은 역시 150으로 띄우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배열 각도는 0도니까 객체를 회전시키진 않았네요. 배열 각도는 0도. 이 간격을 더 띄우려면 150을 200, 300으로 이제 키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행 간격이
등간격으로 이렇게 지금 배열을 하겠다는 명령 대화창에 그 내용을 입력을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직사각형 배열인 경우는 행으로 이렇게 3행 그리고 3열 근데 이걸 5행 5열 10행 10열로도 할 수 있겠죠. 또는 10행 5열 5행 10열로도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원하는 패턴 객체 하나만 만들면 이 9개의 패턴을 다 배열 명령을 이용해서 앞서의 대화창을 입력해서 배열 완료 시 다음과 같이 배열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배열을 직사각형 배열 또는 rectangular array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예, 별로 안 어렵죠? 원형 이제 배열의 두 가지가 있다는 좀 전에 직사각형 배열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원형 배열에 대해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배열은 circular array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polar array라고 얘기하고요. 정확하게는 polar array는 극좌표 배열이네요. 극배열이라고 하는데 극이란 말이 좀 낯선 비전공자들에게 낯선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형 배열이라고 이 번역을 했네요. 명령창에 array를 입력하고요. 또는 요즘 오토캐드 2014 버전 이후로는 원형 배열을 선택하는 것도 있고 직사각 렉탱글러 배열을 선택하는 메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2010 버전 이하는 이렇게 원형 배열을 좀 전에 직사각형 배열을 이용해서 배열을 명령을 입력을 했지만 원형 배열일 때는 원형 배열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엔터를 클릭하면 다음에 대화창이 대화창이 나타났을 때 원형 배열을 선택한 후에 직사각형 배열과 달리 중심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형 배열은 이렇게 원 모양으로 된 거에 중심점을 이렇게 선택해줘야 만약 이런 원을 이렇게 배열을 시키고 싶으면 중심점을 중심으로 360도 이 배열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90도 방향으로 360도의 항목수가 4개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항목 사이의 각도는 90도가 되겠죠. 이게 항목수가 6개라면 한 개가 더 들어 2개 더 그러면 항목 사이의 각도는 몇 도가 될까요? 66에 36이니까 이게 60도로 바뀌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게 3개라면 120도일 거고 10개라면 36도로 바뀌겠죠. 이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원형 배열이 잘 수행이 될 건데 중심점을 여기를 클릭하셔서 중심점을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중심점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면 이렇게 객체 중심점을 이렇게 딱 여기를 선택해 주는 것이 원형 배열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형 배열을 입력해서 항목수의 총계를 이거 같은 경우는 7개를 입력했네요. 7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니까 이게 1개, 2개, 3개, 4개, 5, 6, 7개의 객체가 원형 배열을 했네요. 그러면 360을 7로 나누니까 항목 사이의 각도는 어떻게 돼요? 7, 6에 42. 7, 6, 7에 42. 7개인데 각도가 지금 7호 35네요. 죄송합니다. 7호 35. 51도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51도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거 하나는 객체 하나는 그려야 되겠죠. 7개 중에 1개는 그려서 그 1개를 7개의 원형 배열을 해서 총 7개의 객체로 배열 복사가 완료된 상태가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배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대신에 이제 도면을 쉽게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는 배열 명령을 이용해야 쉽고 빠르게 도면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문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어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열이라는 CAD 문법을 우리가 잘 알면 이것을 이용해서 도면을 잘 그리실 수 있겠습니다.
객체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객체 편집은 객체 편집 한 장에 더 넘어. 객체 편집은 다양한 메뉴에 대해서 우리가 기왕에 그렸던 객체를 편집하는 명령어고요. 그 중에 조인이라는 결합을 이용해서 단일 객체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수정 패널에 이렇게 생긴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결합을 시킬 수 있고요. 또는 수정 결합이나 홈 수정 결합 또는 조인이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셔도 이 결합 객체 편집의 하나인 결합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합하는 것이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로 이야기하면 이 그룹으로 묶는 그런 형태겠죠. 여러 객체들을 그룹으로 묶는 거 우리 파워포인트 쓸 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객체들 만든 것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 조인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령어는 조인을 입력을 하고요. 임의의 호 두 개를 결합하기 위한 원본 객체를 먼저 선택해 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원본으로 결합할 호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결합이 완성되는, 여기가 원본 객체였겠죠. 이게 결합할 호, 그럼 완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객체를 편집하는 결합문 명령 중에 또 이러한 결합도 있을 수 있죠. 원본 객체를 선을 먼저 선택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주고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결합할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결합할 선을 여기를 선택해주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결합이 완성이 되는,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결합 명령에 호를 결합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선과 선 사이를 결합하는 예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해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해를 제가 도면 그리기나 전 강의에서도 많이 썼었죠. 분해를 이용하면 좋은 것이 여러 블록이나 폴리선이나 여러 줄 문자, 배열을 분해할 수가 있고요. 분해된 객체는 색상, 선 종류, 선 가중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배열을 예를 들면 배열을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를 그리고 7개를 아까 만들었었잖아요. 그럼 7개가 이게 하나의 선으로 결합이 돼 있어요. 이미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해해야 각 객체를 따로따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합이 된 것 중에 이거 하나를 빼고 얘는 네모로 만들고 싶으면 얘 하나만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우면 다 지워지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각자의 선들을 각자의 객체 하나하나로 이렇게 따로 분해시키는 것이 분해 명령입니다. 또는 우리가 렉탱글 이용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이 객체를 이렇게 선택해 보면 이 객체가 전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선택하면. 이거를 각자의 선으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선이. 그리고 중간점이 이렇게 다 있겠죠. 그립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립이 파랗게 나오니까요. 그립을 해서 분해를 하면 객체 하나만 이렇게 이거를 분해하기 전에 결합되어 있는 사각형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마우스를 선택해서 딱 선택하면 딜리트 시키면 이 사각 박스가 다 지워지거든요. 근데 결합을 분해시켜 가지고 이 한 선만 잡고 분해시키면 이 네모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 하나만 분해된 거, 이 기왕에 분해가 다 돼 있으면 선 하나만 딜리트 시킬 수 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분해고요. 또 간격 띄우기 같은 거 할 때 사각형이 결합된 상태에서 간격 띄우기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분해시킨 상태에서 간격 띄우기를 하면요,
이 하나만 자꾸 간격 띄우기 하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 위에 선을 갖고 간격 띄우기 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사각 박스 그리는 도면을 그리는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사각 박스를 그린 후에 그것을 간격 띄우기로 해서 선 하나만 움직이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분해를 이용해라. 예, 익스플로드 치고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 어디 보실까요? 분해를 한번 시키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익스플로드를 키인하고요. 객체를 선택해 줍니다. 이 객체는 지금 결합되어 있는 객체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치시고 분해를 누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분해가 돼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선, 직선 두 개와 아크 두 개로 분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아크 하나만 수정을 해서 이 아크를 키운다든지 이 아크 하나만 잘라버릴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익스플로드를 키인하고 엔터 치시고 객체를 선택하면 분해가 된다. 이때 그 객체들은 파워포인트로 말씀드려서 설명드리자면 그룹으로 묶어져 있는 것을 그룹 해제시키는 것과 같은 기능이 익스플로드다. 그리고 익스플로드 기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편집 명령 중에 분해를 요런 분해 전에 원본 폴리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폴리선은 각각의 세그먼트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폴리선에 적용된 폭 전보는 무시가 돼요. 그러니까 폭이 좀 이렇게 폴리선에 두껍게 W를 이용해 W를 좀 두껍게 이렇게 그렸다면 분해 후에는 각자의 세 개의 선으로 분해가 됐겠죠. 그러면 물론 이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고 분해가 돼도 붙어 있습니다. 선끼리는. 그렇지만 이제 선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얘 선택하면 얘 하나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 선택하면 또 얘 시작점, 끝점, 중간점이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 시작점, 끝점, 반지는 뭐 이렇게 나오겠고 이 폴리선을 분해시켰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폴리선에 적용된 폭 정보는 무시되더라. 이 부분이 좀 강조되는 포인트죠. 이게 무시되니까 혹시 내가 두께를 두껍게 해서 폴리선을 그렸는데 왜 분해시켰더니 얇아졌지? 폭 두께가 분해할 때는 폭 두께가 두껍게 됐던 정보가 무시돼서 분해한 순간 원형 상태로 분해가 되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체 편집 중에 분해 명령에 배열을 분해하게 되면요. 배열이 아까 설명을 드렸죠. 배열이 적용된 객체는 배열 기능이 제거되고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 낱개의 객체로 분해됩니다. 요거 낱개로 다 분해돼서 그 부분에 동그라미로 7개가 아까 그려드렸었죠. 배열에서 7개 만들었을 때 그 7개의 객체들이 분해되면 원을 세모로 바꿀 수도 있고 사각형으로도 한 개만 이렇게 빼서 바꿀 때 그루로 묶인 것을 그룹 해제시켜서 각 객체를 따로 딜리트 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을 때 수정할 때 참고하는 명령어가 분해 명령이다 하는 거고요. 블록에서도 이 분해를 시키면 폴리선으로 구성된 블록의 경우 분해를 하면 다시 폴리선으로 분해되는데 분해는 한 단계 이전 단계로 분해가 돼서 원형적으로 분해가 되죠. 블록 내에 블록이 포함된 경우에도 내포되어 있는 블록이 노출이 되는 이런 경우 블록 내에 블록이 포함된 객체라면 한 번 더 분해해야 폴리선으로 분해된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로 묶는 것이 블록이었는데 2번 분해해야 블록이 분해된다는 사실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라는 명령인데 경계는 영어로는 바운다리라고 하고요. 기어를 그릴 때 이 경계라는 명령을 잘 사용하면 되게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좀 복잡하게 기어를 갑자기 그리려니까 빨리 안 그려지 생소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기어류 같은 거를 이렇게 기어는 기어끼리 이렇게 맞물리게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이럴 때 경계를 이용하면 그리는 해치를 적용하면 도면의 패턴을 더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기어를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어는 경계는 수정에서 경계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바운다리라고 직접 키인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경계를 입력할 수 있는 경계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대화창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경계 작성 대화창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뜨고요. 바운다리 키인해서 단축키 BO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셔도 바운다리를 입력해서 경계 작성을 할 수 있는 대화창을 나타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가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경계 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점이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본 그림이 이런데 좀 전에 기어를 완성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계 내부점을 여기를 선택해 주는 거죠. 여기를 선택해 주면 바깥 부분이 경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바깥에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경계로 바깥에 하면, 지금 얘는 바깥이 아니고 어느 쪽이죠? 안쪽을 선택해 준 거죠. 내부점을 선택해 줬기 때문에 경계가 이 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부점이니까 이 소개점이죠. 내부점이니까 이거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내부점이니까 내부점이 요 부분이잖아요. 아까 바깥점을 선택한 거랑은 좀 다르게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제가 직접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내부점을 선택해서 선택한 것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이렇게 기어 형태로 되어 있는 그림을 그릴 때 바운다리를 이것도 물론 배열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원형 배열을 시켜서 배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인 배열. 12개, 360도를 12개로 나누니까 30도 간격으로 그린 거네요. 30도가 될까요? 이렇게 하면 30도가 되겠네요. 30도 간격으로 배열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은 경계 명령, 바운다리를 명령을 익혀서 우리가 기어류 그릴 때 이 바운다리 명령을 이용하면 쉽게 기어를 빠른 시간 내에 그릴 수 있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별로 안 어렵고 잘 이해되시죠? 예.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겠습니다. 명령어 이레이즈를 키인하면 지우기 명령을 쓸 수가 있고요. 딜리트에서 단축키 2를 명령해도 되고요. 이레이즈 수정 지우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홈 수정 지우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 아이콘 연필 이 지우개 모양으로 생긴 옛날에 요즘 학생들이 이런 연필 좀 잘 안 쓰던데 연필 뒤에 지우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모양의 아이콘이 지우기 명령어고요. 또는 이레이즈라고 쓰거나 아니면 2라고 쓰고 엔터를 치시면 지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딜리트나 이레이즈 키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캐드는 명령어 입력 후에 객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객체를 선택한 후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순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결정하는 시스템 변수는 poke first, 이 값이 0으로 선택된 경우에는 명령어를 입력한 후에 객체 선택 후 딜리트 키를 클릭해도 객체가 지워지지 않고 지울 객체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pick first 시스템 변수값이 1인 경우는 명령어를 먼저 입력 후에 객체를 선택하는 모드고요. pick first 시스템 변수값이 0인 경우는 명령어를 먼저 입력 후에 객체를 선택하는 모드 플러스 객체를 먼저 선택 후 명령어를 입력하는 모드, 두 개의 경우 모두 다 사용하도록 세팅하는 모드입니다. 네,
요거 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죠. 예, 보통은 pick first 시스템 변수값이 0인 경우를 선택해서 오토캐드 명령어를 입력하는, 그래서 그렇게 도면을 그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반전, reverse라는 반전 명령이 있습니다. 반전을 수정 패널에서 반전으로 입력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또 하나는 반전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 홈에서 수정 패널에 들어가서 반전 리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명령어로는 reverse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면 반전, 반대번으로 전복되는, 리버스가 전복하다, 반전하다 뭐 이런 뜻이죠. 예, 이렇게 해서 반전 명령을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객체 편집 명령 중에 반전 명령은 반전 기능을 사용해서 이 그림 왼쪽에 긴 선의 치수가 표시된 것을 오른쪽에 짧은 선의 치수가 표시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반전 명령 수행 전이고 수행 후가 되겠죠. 이걸 반전했더니 이쪽 부분의 치수로 바뀌는 형태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시키고 싶으실 때 반전 명령어를 사용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의 요점 및 학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각 강의 시작 전에 항상 전주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면 시작을 하고요. 강의 마지막 때는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요점 및 학습 정리를 꼭 시켜드립니다. 이것을 해드리면 우리가 영어 문법을 자꾸 이렇게 예를 들게 되는데, 받았던 내용 그리고 문법을 알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해야 오토캐드 이런 기능이 있었지 하고 이런 것을 리마인드를 계속 시키실 수 있고 암기하실 때 편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많이 알아야 캐드를 쉽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다 완벽하게 암기시켜 드리기 좋게 제가 요점을 늘 정리를 강의 막판에는 요점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배열은 직사각형 배열이 있었고 원형 배열이 있었습니다. 직사각형은 뭐 rectangular array라고 이렇게 써드렸고요. 원형 배열은 polar array라고 이렇게 해드렸었죠. 객체 편집을 결합해서 조인하는 명령어가 있었고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잘 써드리는 이유는 이 영어가 단축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잘 아이콘이 안 찾아질 때, 버전이 틀리거나 메뉴가 워낙 많을 때 잘 못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영어를 쓰시면 편리하기 때문에 이 영어를 많이 써드립니다. 분해는 익스플로드였죠. 경계는 바운다리였죠. 지우기는 erase 명령을 써서 지우기를 썼고요. 반전은 reverse 명령을 에 대해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꼭 마지막에 하는 게 있죠. 명사들의 명언에 대해 또 소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엘리노 스미스란 분이 말씀하신 건데요. 모름지기, 무언가를 성취하는 사람이라면 물러앉아 일이 일어나기만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을 주목해왔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일이 생겨나게 만든다. 우리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일이 생겨나게 꼭 만드셔야 됩니다. 들어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꼭 밖으로 나가 일이 생겨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